오늘 국민의힘이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3파전 구도입니다. 당초 TK 출신 송원석, 삼선의 경북 김천 출신이죠. 또 수도권 친한계 김성원, 삼선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예상이 됐는데 막판에 PK 출신 이현승, 사선 부산 진의리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자 대결이 됐는데 이게 좀 새로운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죠. 세 후보 모두 개파 프레임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내 다수인 친윤계 영남권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영남권 표가 이 TK 송의원, PK 이현승 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개혁안을 놓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 열린 합동토론에서 탄핵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거, 또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당무감사, 이 5대 혁신안에 어떤 입장을 3명이 내놓을지 이것도 이제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세라고 할 만한 의원이 없다. 이게 중론인 것 같고 투표함 뚜껑을 좀 열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후준석 대변인, 네.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저희 당 문제라서 제가 얘기하기가 참 난처한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이 세 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세 분이 뭐 역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만약에 이제 TK 출신의 원내대표가 또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보실까 하는 좀 그런 이제 걱정이 있고요. 아마 의원들 중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친윤 하는데 진짜로 무슨 그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거나 거기서 무슨 좀 혜택을 받았거나 이런 굉장히 소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느슨한 그 뭐 말하자면 범주류 이제 이런 건데 그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계에 대한 거부감도 또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정서적인 거부감이.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김성원 의원을 선택하면은 친한계가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이제 우려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분이 더 나왔어요. 이제 이현승 의원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어쨌건 이제 지역적으로는 TK도 아니고 PK. 수도권도 아니고 일단 PK고 약간 이제 그런 거 이제 노려서 이제 출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런 고민을 하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다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내년 지방선거 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지지율이 어떤 데서는 2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자고 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원내대표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적극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래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선명한 입장을 내는 분이 표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당무감사는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요 부분은 지금 내란 특검이 출범한 마당에는 좀 이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 당론 무효화 탄핵 다 끝났잖아요. 그 무효화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정말 그 윤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정말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못 얻을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는 5대 계약안 중에서 뭐 지난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또 껄끄러울 수 있겠다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더라도 나머지 개혁안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탄핵 당연히 무효화 당론 철회는 당연한 거죠. 탄핵이 돼버렸는데 그거 못한다고 뭐 지금 표심이 떠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번 선거, 그러니까 지난 참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본다고 한다면요. 똘똘 뭉치자라는 거였어요. 항상 우리가 뭉치지 않으니까 진다 선거. 보수가 뭉쳐야 된다. 보수가 뭉친 선거 다 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다음 총선, 뭐 이번 당연히 뭐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진 조기 대선입니다만은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조차도 없는 건가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그나마 표심으로 보여준 중도 보수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어떤 지지하지 않는 층이 있다는 것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고민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밥그릇 다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 그 국민의힘은 진짜 이번에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강성 지지층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말 잘 원내대표를 하셔야지만 그나마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해볼까 말까지 지금 국민의힘 분들 만나잖아요. 정말 사적이 만나면 내년 지방선거도 이미 져 있어요. 이미 패배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분이 다 뭐 이렇게 인지도가 정치에서 높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당이 황골탈퇴하는 계기로 이 원내대표 선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 나왔거든요. 민주당하고 25% 포인트 격차입니다. 대선 지면 원래 지지율이 지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그런 위기감이 반영돼 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정치적 책임성도 누구 하나 없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치적 상상력도 대단히 빈곤하다. 이럴 때 개파 대표 선수 하나씩 내세워 선거할 게 아니고 아예 인지도 있는 그런 탈계파적인 원내대표 추대를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을 이번에 추대를 해서 한번 맡겨본다. 어디 계파도 아니니까. 아니 그래야 국민들이 주목을 하죠. 김성원이고 송원석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대의, 책임성, 상상력 이런 건 완전히 고갈됐고 서로 내 기득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경쟁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도 별로 의미가 없고 원내대표 누가 되는지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른바 이제 친윤 구주류하고 가까운 분이 된다. 송원석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안 이런 거는 언제 그런 게 나왔냐 싶을 정도로 묻고 가자. 지금 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해서 되겠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하고 싸워야 될 때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없죠. 날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참 더 추락해서 지하실로 내려가 봐야 이제 그때 가서 현실을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댓글에 이런 거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원내대표 안철수, 당대표 유승민이면 좋겠지만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정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근데 너무 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사실 뭐 무기력하다라는 관점보다는 무책임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에 패배를 하고 왜 패배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 책임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다 먼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그래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을 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흔들리고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로 매듭지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어떤 계파 갈등을 매듭짓고 뭐 국민의힘이 쇄신의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 어떤 분이 되시든지 간에 이 계파 갈등은 폭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당권 경쟁도 바로 연이어 이어질 텐데 당권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계파 갈등은 대리전 양식이 됐던 전면적 양식이 됐던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저렇게 대패를 하고 국민들께 뭐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고 계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계파 갈등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국면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께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 중에서 아까 뭐 설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아니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사실 지금 해도 실익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를 가지고 논란 짓는 모습은 참 무기력을 넘어서 이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호준석 대변인에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후보 권성동 못지않은 친윤인데 대표되면 도로 아미타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친윤이 당내 다수인데 친한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김성원 의원이 되긴 어려울 듯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성원이 원내대표 되면 전당대회까지 김용태가 자리를 유지할 거고 송원석이 되면 이달 말 물러나겠지. 원내대표가 김용태 운명도 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그나마 이현승이 제일 낫다. 문제는 누군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누가 되든 당내 통합하고 실력을 좀 보여달라. 다음 총선 때 또 무너지면 국민만 피곤해진다. 이런 의견. 초거대 집권여당 민주당과 싸워야 할 원내대표인데 투쟁력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런 댓글은 진짜 아픕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다. 원내대표 선거 이런 식이면 왜 하냐.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정해라. 이 당은 공중분해가 답이다. 지금도 추락 중이다. 호윤석 대변인. 네, 지금도 추락 중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 분 말씀도 다 옳은 말씀들이고요. 저희 당 구성원들도 또 의원들도 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죠.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친윤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 당에 친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스가 없어졌는데 계파가 유지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해서 퇴장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원래도 사실 그 계파 그 친윤이라는 확고한 어떤 계파 그런 구성원 결집력 그런 것은 저는 사실 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그 윤이 퇴장했는데 친윤 그것은 이제 없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범주류 그룹들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재편이 될 거고 전당대회는 지금 이 원내대표 후보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당대회는 바로 치르겠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는 새 지도 체제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말씀 주신 대로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이곳에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저희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말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제가 남의 일처럼 얘기하자면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모든 지난 그 저희 당에서 있었던 3년 동안에 수많은 병폐와 알 수 없는 일들, 모순, 폐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대통령이 계셨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 근인이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뭐 댓글에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국힘은 안 된다.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된다. 반성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었는데 또 반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지선 다 지고도 무슨 반성했길래 니들도 결국 윤 정부 국힘 잘못한 거 반사이익 누린 거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